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지자체들이 친환경 자동차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전기버스 등 생산부터 보급까지 야심찬데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보도에 오승목 기자입니다. 직원들이 전기버스 조립에 몰두합니다. 200명 가까운 직원들로 구성된 이 회사는 경남 유일 전기버스 생산업체. 20년 넘게 축적된 기술로 이곳에서 만든 버스는 서울과 제주 등 전국 도심을 누비고 있습니다. 발명력이 30%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노선이 다 다닌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턱받이나 이런 쪽은 아까 말씀 제주도 중간중간에 사람까지 있지만 전혀 문제가 없고요. 최근엔 이 회사를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 11곳이 함께 새만금에서 전기차 생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르노 삼성 공장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초소형 전기차 투유질 전량 생산할 계획. 친환경 흐름을 따르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관련 생산시설 유치를 추진한 겁니다. 또 경남도가 올해만 전기차 1,300여 대를 보급하는 등 각 지자체는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소음이 적고 그다음 편안해서 굉장히 선호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시내버스 업체에서도 연료비가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차 시장이 걸음마 수준인 상황에서 무리한 생산 계획엔 신중하고 정확한 시장 조사와 충전소 확충 등 환경 조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1, 2, 3학년은 모두 각각 다른 유형의 대입 수능을 치를 정도로 대입 제도가 자주 바뀌어 혼란이 심한데요. 전국의 교육감들이 수시와 정시 전형을 통합하고 수능 체제도 변경하자고 교육부에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시 수능 비율 확대를 제시한 교육부의 2022년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교육감들은 수시와 정시 비율을 따질 게 아니라 아예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11월 이후 원서 접수 등 대입 전형을 치르자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의 교육 활동이 온전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입 전형은 교육 과정이 모두 끝난 후에 실시되어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감들은 또 변별 위주인 현재 수능을 바꿔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대입 자격 시험 형태로 바꾸고 학교 생활 기록부는 대외 활동보다 정규 교육과정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대학은 선발 자료를 공개하는 투명성을 확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사교육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교 교육과정을 넘지 않는 수준의 대학별 고사 개선을 제시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올 하반기에 이번 발표에 이은 2차 연구 결과 발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대입 전형안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다양한 그 방안을 실행 방안을 만들어서 제시할 계획입니다. 교육감들은 또 대입제도 마련 과정에 정치권은 빠지고 교육청과 교육부, 대학이 힘을 합쳐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네, 하만 만세운동은 3월 19일 하만읍 장날에 시작해 다음 날에는 군북면으로 이어지면서 5,000명까지 불어납니다. 당황한 일본군은 무자비하게 총칼을 휘둘러 227명이 순국하면서 전국을 대표하는 3.1 운동으로 기록됩니다. 영상 뉴스로 보시겠습니다. 하만의 3.1 만세 의거는 하만 읍장날인 3월 19일 날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평화적인 시위가 됐죠. 그런데 1,000여 명의 장군들이 모이다 보니까 시위 현장이 상당히 격렬해졌습니다. 일본 경찰에 의해서 안지오 지사가 체포됐죠. 안지오 지사를 석방하라. 낫을 들고 갱이를 들고 호미를 들고
일본 군경에 대항하게 됐죠. 하만 군북의 3일 만세의거는 1919년 3월 20일 날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지역의 그 당시 지도자인 조상규, 조용규 의사 두 분이 학생 50여 명과 더불어서 독립 만세를 해야 한다.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시장으로 왔죠. 처음에는 500명, 1000명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5000여 명이 되었습니다. 일본 군경들은 총을 난사하게 됐고 한순간에 21분이 순국하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게 됐죠. 그래도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3일 만세의거로 하만에서 순국한 사람이 모두 227명, 부상자가 90명, 초국자는 얼마나 많았던지 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남, 나아가서 전국의 대표적인 3일 독립만세의회에 해당되죠.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외국인 노동자가 한때는 뇌진탕 증세로 의식을 잃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인권단체는 단속반이 밀쳐서 당한 부상이라며 무리한 단속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효경 기자입니다. 작업이 한창인 조선기자재 생산공장.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 단속반원이 들이닥치자 작업자들이 정신없이 흩어집니다. 10m 높이의 철제 구조물을 올라가기도 합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 34살 베트남인 진반리우 씨는 단속반원과 뒤엉켜 넘어졌습니다. 단속반을 피해 달아나던 리우 씨는 이곳에서 넘어진 뒤 턱을 세게 부딪히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 30초도 안 돼 벌어진 일입니다. 뇌진탕 진단을 받은 리우 씨는 5시간 만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Bây giờ tôi vẫn đang cảm thấy rất mệt và rất sợ. choáng. 일부 목격자는 단속반원이 리우 씨를 밀쳤다고 말합니다. 턱을 쓰면 안 넘어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엎지. 외국인 인권단체는 무리한 단속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공장 내 위험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고 추락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단속을 일시 중단해야 하지만 강행했다는 겁니다. 단속 과정 중에 위험한 상황이 연출됨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단속은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법무부 단속이었다고.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은 안전사고 예방 등 적법 절차를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하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외국인 유학생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고 경기도 김포에서는 미얀마인 노동자가 숨지는 등 불법 체류자 과잉 단속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창원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세입자 수백 명에게서 보증금 68억 원을 가로챈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공인중개사가 현지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현지로 인력을 파견해 사기범의 신병을 인계받을 방침인데 세입자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속이 타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 같자고 월세로 나온 오피스텔을 전세나 반전세로 세입자를 속여 창원 지역 피해가 속출했던 전세 사기 사건. 저 출산 그리고 저 결혼 시대에 행정이 용기를 내서 좋은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불행이 닥치니까 잔인하죠 정말. 당시 공인중개사 57살 김모 씨에게 떼인 보증금만 150명에 68억 원에 이릅니다. 이 돈을 가로채고 필리핀으로 달아났던 김 씨. 도주 반년 만에 현지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닐라의 한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검거된 겁니다. 경찰은 김 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인터폴에 수사 공조를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현지법에 따라 절도 혐의에 대한 재판과 처벌이 끝나야 김 씨를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현지에서 절도 혐의에 대한 어떤 형사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그 신병 인계를 받아 수사할 예정입니다. 필리핀에서 추적을 못해 난항을 겪던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지만 세입자 피해 회복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을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비구름이 빨리 유입되면서 현재 경남 서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남 곳곳에서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요. 비의 강도는 아주 약한 편입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이렇게 산발적인 비나 빗방울 정도가 떨어지다가 밤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내일 새벽까지 5mm 미만의 아주 적은 양이 예상됩니다. 비의 양은 적지만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겠고요. 도로도 많이 미끄럽겠습니다. 운전하는 분들은 빗길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날은 계속 온화합니다. 오늘과 내일 창원의 낮 기온 1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도 5도선을 유지하면서 평년보다 많이 높겠습니다. 비구름 덕에 오늘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많이 높습니다. 동부 지역은 의령과 창녕, 함안 4도, 창원과 김해, 통영이 8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거창 1도, 진주와 사천이 5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남해와 사천 1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대부분의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로는 하늘이 개면서 3일절에는 다시 맑아지겠고요. 주말인 일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고성에서 택시기사 14명이 8개월 동안 택시 거스름돈을 모아 150만 5,500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합천교육지원청이 다음 달 1일 가야면에 있는 가산, 숭산, 해인초등학교 3곳을 통합한 거점 학교인 합천 가야초등학교를 개교합니다. 사천시가 바다 케이블카를 상징하는 캐릭터로 섬과 상괭이를 표현한 폭포엔 도리를 개발했습니다. 거창군이 고재면 사과 테마파크 체험장에서 사과나무 500그루를 선착순 분양합니다. 두산중공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회사 두산건설에 두 번째로 대규모 자금 지원을 합니다. 두산중공업은 공시를 통해 6천억 원의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한 뒤 3천억 원을 두산건설 증자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산중공업 자회사인 두산건설은 지난해 5천억 원대의 순손실을 기록해 재무 구조가 악화된 상황입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3월 신학기부터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살에서 5살 아동의 부모 부담 보육료 50%를 지원합니다.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은 경남도 자체 사업으로 지난해 7월 법정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전액을 지원한 데 이어서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통영시와 거제시가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를 각각 85대를 설치하고 오는 4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공공 와이파이는 통신사 관계없이 공공 와이파이 신호를 선택하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무료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두 지역에는 하반기까지 나머지 60여 대의 시내버스에도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됩니다. KBS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